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67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순자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도 꽤 했지요. 그땐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 들고 밭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고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순자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주고 손주 봐주고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 입에서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드실래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순자 씨, 지금 나를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순자 씨라고 불렀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30살 며느리가 67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가버렸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르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순자 씨, 왜 그렇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순자 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섭섭했습니다. 서운했지요. 뭔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시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숙이, 영자, 이렇게 셋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 수다 떠는 게 낙이었지요. 얘들아,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어제 나를 이름으로 부르더라고. 뭐, 이름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뭐뭐 없어.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불러? 그게 말이 돼? 친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셔야 하는 분이었지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런데 영자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한가 봐. 우리 손녀가 그러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다 이름으로 부른대. 과장님, 부장님, 이런 것도 안 쓴대. 그래도 직장하고 가족하고는 다르지 않아? 순자 씨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의 그 행동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순자 씨는 지난 3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 민지가 들어온 날부터 말이지요. 3년 전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준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요. 남편은 준호가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혼자서 준호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지요. 준호만큼은 대학 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도 했지요. 순자 씨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준호가 민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지는 또래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당당했지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순자 씨는 민지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민지는 예의 바르고 똑 부러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계세요. 순자 씨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생각이 있구나 싶었지요. 결혼 후 민지는 순자 씨에게 잘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어버이날에는 꼭 선물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순자 씨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면 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부턴 괜찮아요. 저희는 김치를 별로 안 먹거든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김치를 안 먹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나요? 손주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순자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민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산후조리원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도 손주는 자주 보여줬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왔죠. 순자 씨는 손주가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순자 씨가 손주에게 뭘 먹이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는 아직 그건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새 아이를 다 키워봤는데 뭘 먹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다 저렇다고 들었으니까요. 민지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3개월 만에 직장으로 복귀했지요. 순자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내가 봐줄까? 하지만 민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준호한테도 잘했지요. 하지만 뭔가 벽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민지는 순자 씨를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공손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너무 공손해서 마치 남처럼 느껴졌거든요. 순자 씨는 가끔 예전 자신의 시집살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23세 시집 갔을 때 시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해야 했고 빨래도 손으로 다 했지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요. 그래서 순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런데 막상 착하게 대하니까 며느리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권위 같은 건 전혀 없었지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만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해도 받기 싫었지요. 손주 보고 싶었지만 민지 얼굴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요즘 민지한테 차갑게 대하시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어라고 말하면 준호가 뭐라고 할까요? 혹시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죠? 순자 씨는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순자 씨, 이번 주말에 태준이 데리고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또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있잖아. 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너 나를 왜 이름으로 부르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요, 불편하셨어요? 저는 그냥 순자 씨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편하다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말이 되니? 순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민지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요.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개인으로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개인. 무슨 소리야? 나는 네 시어머니야. 개인이 아니라. 순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화가 나면서도 왠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왜 그러셨어요? 민지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어. 그게 말이 되니? 엄마, 민지는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평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무슨 평등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민지는 엄마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으면 더 공손하게 해야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무슨 가까워진다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감했지요. 결국 준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랑 싸웠다며? 준호한테 들었어? 응, 준호가 우리 아들한테 하소연했나 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순자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숙이는 자신의 며느리가 했던 말을 전해줬습니다. 경숙이 며느리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친정 엄마도 엄마라고 부르는데 시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면 헷갈려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는 제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친엄마처럼 편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게 더 어색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고. 이름으로 부르면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족이지만 동시에 각자 독립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래. 그래도 그게 예의는 아니잖아. 순자야, 우리가 배운 예의하고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예의가 다른 거야. 우리 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예의였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서로 존중하는 게 예의래. 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섭섭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평생 시어머니라는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순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가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없어지면 내 존재도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순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지요. 준호 결혼시키고 이제는 손주 돌보고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을 순자 씨라고 부르는 순간 자신이 박순자라는 한 명의 개인이라는 게 갑자기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낯설었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지요.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면 뭐지? 그냥 박순자라는 할머니일 뿐인가? 경수가 나 무서워. 뭐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가 났던 건 며느리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거였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지요. 20세 신부 때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많았지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꿈들은 다 접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박순자가 아니라 준호 엄마, 태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언제 편하세요? 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도 어색했지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순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왜 나를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지. 사실은 말이야. 나도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호칭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머니,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내가 화가 났던 건 사실 내가 무례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무서웠던 거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 내가 해주는 것도 다 거절하고 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민지는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편히 쉬셔야 하는데 제 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네, 가족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무한정 부담을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어머니의 삶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순자 씨는 민지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고 싶었던 건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여성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사셨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소중한 한 분이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었어요. 순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였지요. 박순자 자체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더 헤아려야 했는데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지야, 나 좀 물어봐도 돼?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정말로 뭐라고 부르고 싶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순자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다면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럼 집에서는 순자 씨라고 부르고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때?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나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그대로 있을 순 없잖아.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만 나를 정의했구나. 엄마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순자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 나는 박순자라는 사람이 되었다. 67년을 살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의 무게를 느꼈다. 며칠 후 민지가 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같이 공원 산책 가실래요?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공원을 걸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취미 같은 거? 취미. 나이 먹어서 무슨 취미. 왜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순자 씨도 순자 씨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그런데 평생 기회가 없었지요. 있긴 한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전혀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피아노 교실 한대요. 같이 알아볼까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준호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나를 시어머니로 안 보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럼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아들 혼자 키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저한테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순자 씨의 인생 경험이 저한테는 큰 배움이 되거든요.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지야, 나도 너한테 배우는 게 많아. 너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되고,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둘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박순자와 김민지. 두 여성으로서 말이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기쁜 듯 말했습니다. 엄마랑 민지가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지. 맞아요. 그리고 준호 씨, 이제부터는 순자 씨도 순자 씨만의 삶이 있다는 거 알아줘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손주만 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피아노도 배우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준호는 어머니를 놀란 듯 봤습니다. 엄마, 피아노 배우세요? 응, 늦었지만 한번 해보려고. 준호는 잠시 멍하더니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저도 응원할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며느리가 자신을 순자 씨라고 부른 그날. 처음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그 호칭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피아노 발표회에도 나갔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민지와는 더욱 가까워졌죠. 어느 날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있잖아. 나 요즘 생각해보는데 말이야.
뭐요? 나는 평생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순종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었더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만 했던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들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나도 모르게 너한테 좋은 며느리가 되라고 강요했던 것 같아. 내 기준에 맞춰주길 바랐던 거지. 민지가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 순자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더 잘 이해해요. 순자 씨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나도 변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요. 그해 겨울 순자 씨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민지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뭐라고 쓸까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니면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써줘. 나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박순자이기도 하니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멋진 순자 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순자 씨는 그 글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게 말이지요. 촛불을 끄며 순자 씨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소중한 관계들을 계속 지켜갈 수 있기를.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피아노를 꽤 잘 치게 됐습니다.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을 때 민지와 준호 그리고 손주 태준이가 박수를 쳐줬지요. 순자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 피아노 학원에 갑니다.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목요일에는 민지와 함께 요가를 합니다. 손주는 여전히 귀엽지만 이제는 손주만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뭔가 달라졌어. 그래? 나도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비결이 뭐야?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나 자신을 찾았다고 해야 하나?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박순자로도 살고 있어. 그게 며느리가 너를 이름으로 부른 것 때문에? 응, 처음엔 화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는 선물이었어. 내가 누군지 돌아보게 해준 거니까. 순자 씨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태준이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우리 며느리 참 고마운 사람이야.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지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내가 살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순자 씨 멋있어요. 그럼 고급 레스토랑 갈까요? 좋아. 가자. 준호는 빼고. 셋은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하지만 동시에 박순자, 김민지 그리고 이태준. 각자의 이름을 가진 3사람이었지요.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 됐어요. 순자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지야.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순자 씨? 순자 씨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당연하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일도 잘하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너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나도 너한테 배운 거야.
민지야, 여자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 엄마가 된다고, 며느리가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67이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며느리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을 때 나는 화가 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나를 깨우는 신호였다는 것을. 나는 평생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정작 좋은 박순자가 되는 것은 잊고 살았다. 이제는 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 민지에게 감사하다. 그 아이가 나를 순자 씨라고 불러줘서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박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박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보다 먼저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역할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자신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세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말이지요. 그것이 서로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일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며느리가 자신을 순자 씨라고 부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으니까요. 당신은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선물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순자 씨처럼 67의 나이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이지요. 오늘 하루 거울을 보시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